일본의 부채는 지금 GDP 대비 약 250%입니다. 그러니까 1년 뭐 GDP를 그냥 대략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1년 동안 이제 생산해낸 것을 GDP라고 할 수 있을 텐데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써야 갚을 수 있는 이제 엄청난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빚을 일본의 빚을 일본의 중앙은행하고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한테 빚 독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외환 시장에서 외환 투기 세력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투기 세력과 싸울 수 있게 미리 실탄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달러로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저희가 이걸 외평채라고 하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외평채를 조달하지 않습니다. 아, 일본은 안 해요? 일본은 달러 빚을 안 내요? 빚을 안 내요. 그냥 엔화만 갖고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화, 즉 단단한 통화가 있고 나머지 이렇게 부드러운 통화를 갖다 하면은 단단한 통화가 이제 달러,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 그다음에 영국의 파운드,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 그리고 캐나다 달러까지 6개 정도를 저희가 이제 단단한 통화라고 하고 중국의 위안은 뭐 중국은 단단한 통화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위기가 왔을 때 위안화를 잘 사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위안화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부드러운 통화를 쓰는 나라들은 반드시 위기를 대비해 가지고 단단한 통화의 그런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달러나 유로를 이렇게 쟁여놓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경화, 즉 단단한 통화이기 때문에 굳이 달러나 유로를 빌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이 금융 위기, 그런 경제 위기도 겪고 장기 침체에 빠지고 했는데 일본은 이런 위기에도 엔화 가치가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전 세계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단단한 통화를 사는 겁니다. 즉 달러, 유로, 엔을 사는 게 가장 먼저 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부드러운 통화를 다 파는 것이고. 그래서 2020년 3월 달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때 채권 시장도 많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중국 채권, 한국 채권, 일본 채권을 저희가 다 들고 있는데 달러로 된 그런 채권을 들고 있는데 저희가 들고 있는 채권 다 좋은 채권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뭐 알리바바, 뭐 텐센트,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회사들인데 딱 그런 위기가 터지니까 홍콩에서 연락이 와요. 이런 채권 안 산다고. 안 산다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좋은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기업들도 안 산다고 해서 제가 바로 이제 안 되다 싶어서 런던에 연락을 했어요. 런던에 연락하니까 런던도 자기 안 산다고. 한국 거 안 산다. 중국 것도 안 산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대한항공이 만기가 9개월 남은 채권이었는데 금리가 30%가 넘었는데도 1년도 안 남았는데 30%에 금리 30%인데 30%에 사줘 했는데 싫다고 했다고요? 안 산다고. 그래도 안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 대한항공이 한국의 국적기고 절대 망할 수 없는 회사인데 이거 왜 안 사냐 하니까 미안해 한국은 살 수 없어 라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중국 것도 안 사고 이렇게 되는데 일본 건 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일본이 좀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통화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달러를 사려면은 저희가 달러를 딴 데서 빌려와야 됩니다. 빌려와서 뭐 3일 빌리고 일주일 빌리고 열흘 후에 빌려서 열흘 동안 빌려서 다시 갚아야 되는데 근데 내일 달러를 갚아야 돼요. 그럼 저희 또 딴 데서 달러를 빌려서 달러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달러를 빌린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원래 뭐 100만 원 빌릴 수 있었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줘야지 달러를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2020년 3월 달에 근데 그때 다행히도 이제 그 기재부하고 한국은행이 미국과 통화 수업을 맺어줘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원화하고 미국의 달러를 바꾸는 그런 통화 수업을 맺어준 덕분에 저희가 이제 그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채권에 대해서 수요가 완전히 그냥 절벽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기업들이든 은행이든 저희는 계속 어떤 거래를 해외에서는 달러로 하기 때문에 달러를 끊임없이 저희는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쓰는 통화가 원화, 즉 부드러운 통화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단한 통화가 항상 필요해서 그런 채권을 발행해서 저희가 그걸 조달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채권을 사주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달러를 조달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달러 빚을 진 기업들은 빚이 2배, 3배 늘어나가지고 기업은 잘 되는데 의외의 곳에서 마이너스 나와서 도산할 수 있고 뭐 이런 등의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예전에 뭐 키코 사태나 이런.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를 줘도 한국 건 안 산다. 네. 이런 상황이 됐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만기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다행히 그 기업이 달러를 들고 있으면은 바로 만기 상환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딴 데서 또 빌려서 그 기존의 채권을 갚는 그런 형식이었다면은 네. 어려울 수 있었죠. 어려울 수 있었죠. 근데 다행히도 기재부에서 스와프를 빠르게 맺어준 덕분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해소가 됐다고 하는 건데 기재부하고 한국은행에서 네. 그 해주신 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네. 안 계셨으면은 한국이 굉장히 이제 잘 모르지만 굉장히 네. 금융이 어려워가지고 나라 상황이 어려울 뻔했는데 그분들 뒤에서 조용히 다 네. 해결해 주셔서 그때 원달러 뭐 1,300원 막 이렇게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네, 맞습니다. 너무 달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네. 막 전화 계속해가지고 외국 은행들 전화해가지고 야 달러 좀 빌려주세요, 달러 좀 빌려주세요, 돈 더 드릴게요, 빌려주세요 해도 못 빌려줘요, 없어요, 저희도 빌려야 돼요 하는 곳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아니 달러를 그 전에 엄청나게 찍었잖아요. 달러 채권을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달러를 아, 엄청 네네. 찍어가지고 많이 찍었죠. 달러 양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많죠. 문제다. 네, 많아요. 이럴 정도였는데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렉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세상에 있지? 돈은 많아도 저는 돈이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이제 돈을 찍어낸다면 네. 찍어내는 거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은 이제 중앙은행이 그 채권을 사줌으로써 네. 이제 정부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돈을 쓰는 건데 네. 그 돈을 뭐 아무 나라한테 막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흔하지만 그 돈을 누가 갖고 있느냐 했을 때 이제 미국이 갖고 있으면은 저희가 아무리 많이 찍어도 소용은 없는 것이고 네. 한국은 끊임없이 이렇게 부드러운 통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계속해서 조달해야 하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달러를 조달을 계속해야 된다는 조건이라면 한국은 양적 완화라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양적 완화하면 달러를 사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죠. 그 허락을 그렇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허락을 다 받아야 되고. 그렇구나. 그럼 이러네요. 우리 금통위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금통위는 네. 약간 눈치를 보면서 먼저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겠지만. 이렇게 소신 있게 하실 거로 믿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인 모든 전 세계 상황을 다 두루두루 보실 거고, 네, 네. 아베노믹스에서 이제 엔화를 떨어뜨렸잖아요, 일부러. 네. 걔네들이 돈을 더 찍어가지고 네, 양적 네. 완화했는데, 네. 그거 뭐 사실상 미국에게 양해를 구한 겁니다. 미국에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 경기 네. 어렵습니다 하는 거고, 네. 그렇게 엔화를 약하게 하면은 경쟁 국가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이 힘든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하고 중국도 같이 이제 거의 맞불 나가지고 네. 이제 같이 환율 전쟁을 할 것인가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일본 경제가 좀 좋아지게 놔뒀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때 미국에서 중국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고 네. 우리나라도 그 리스트에 넣고 네. 그쵸. 네. 일본을 풀게 해주면서 우리나라랑 중국을 약간 묶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본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그래서 거죠. 뭐 포스코 강판에다 덤핑 넣는다 그러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게 결국 누구를 부자를 만들 거냐는 미국이 정하네요. 뭐 그분들의 말씀을 좀 저희가 들을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중국이 니들 말 듣기 싫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중 뭐 그게 분쟁이 그렇죠. 나는 거고. 맞습니다. 또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손잡기도 하고 네, 뭐 되는 네, 것이고. 그 아베노믹스라는 거는 사실상 아베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네요. 아니었죠. 그거는 이제 네. 미국의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양해를 받고 또 한국하고 중국한테 네. 양해를 구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사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허락을 안 받으면 나도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통화 수업에서 네. 이제 우리가 2020년 3월에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네. 기재부하고 중앙은행이 미국에게 통화 수업 맺어달라 해서 그걸 잘 맺어주셨는데 네. 이제 미국이 사실 우리나라만 맺어준 건 아닙니다. 미국이 친한 국가들 한 10개, 15개 정도 되는 국가들을 동시에 맺어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말을 잘 들어야지 이제 그런 것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네. 미국과의 협상을 할 때
큰 카드로 아마 쓰일 겁니다. 그런 통화 수합이. 네.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고도 N1 수합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저희 외환 위기 일어났을 때 네네.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돈을 더 이상 안 빌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네네. IMF한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네. 사실 그때는 일본도 그 보험사들이 막 망하고 있어가지고 일본도 금융위기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근데 2008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리만 사태 때 금융위기 왔을 때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달러하고 원 통화 수업만 한 것이 아니라 원하고 N, 일본 N하고도 통화 수업을 했기 때문에 좀 네.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치적인 사건하고 좀 약간 맞물려 있어가지고 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독도에 방문하신 이후로 네. 원 N 수합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진짜요? 독도는 한국 땅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정치적인 부분하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제 이웃 국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진짜 애 같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일본이 망하면 한국이 좋은 건가요? 그건 이제 또 정치적인 거하고 또 경제는 다른 것일 수 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아까 채권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국이 정말 어려웠는데 일본 채권 사줬잖아요. 네. 근데 일본 채권도 안 사줄 정도면 한국은 그 전에 이미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일본이 망할 정도면 한국은 이미 갔다. 이미 훨씬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일본도 잘 되고 한국도 잘 돼야 하는 네. 그런 이웃 국가인 것이죠. 맞네요. 우리나라 통화는 경화가 될 수 없나요? 단단한 통화가 됐으면 좋겠죠. 그게 네. 되게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그런 기술력도 높고 또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높고 네.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너무 그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지금처럼만 잘 하면은 네. 충분히 경화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이루었던 거는 정말 저희는 되게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성장 통로도 겪고 있지만 지금 속도대로 계속 가면은 충분히 한국이 경화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렇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국 통화를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좀 갖고 있는 게 낫지 않겠나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잠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일본에서 반대로 그런 경화, 즉 단단한 통화를 가지고서 그 싸게 이 NR 조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현지 통화로 바꾼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터키 통화로 바꿔가지고 뭐 18% 되는 예금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1% NR 빌려가지고 18%의 예금을 집어넣으니까 약 한 17%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이제 하는 사람들 저희가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흔한 성씨인 와타나베를 써가지고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와타나베 부인들이 이런 그 엔캐리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마리나스 통장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뭐 한 2% 빌리나요? 한 3% 빌리면은 빌려가지고 브라질에 있는 헤라 채권 10% 하면은 저도 한 7% 먹는 거잖아요. 물론 환율이 걸려 있는 거긴 하지만 근데 지금 한국의 원화도 부드러운 통화고 브라질의 헤아랄도 부드러운 통화니까 위기 때 같이 망가집니다. 그렇죠? 위기 때 둘 다 망가지는데 이제 저희가 원화 말고 달러를 같이 들고 있으면은 경화를 갖고 있으면은 위기가 생겼을 때도 저희가 갖고 있는 원화 자산은 망가지지만 경화 자산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좀 화폐 간의 이 밸런스도 가져갈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2년부터 2020년까지 한 20년 동안을 조사해 보니까 한국 주식하고 미국 국채를 섞었을 때 어떻게 나오나 이제 제가 해봤거든요. 이게 한국 주식 플러스 미국 채권. 그렇죠. 그래서 한국 가 보시면은 이제 한국 주식하고 미국 20년 이상의 국채를 섞은 것인데 이제 100%만 주식을 넣었을 때는 이제 수익률은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최대 수익률하고 최소 수익률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벌 때 많이 벌고 잃을 때 너무 많이 잃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7대3 정도로 미국의 이런 채권들을 사면은 가장 안정적인 그런
수익률을 낼 수 네.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미국 장기채를 한 30% 정도 네, 섞어주면은 네.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많이 줄어들고 네, 성과는 그대로 좀 가져갈 수 있고 네, 맞습니다. 7%대 성과로.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대비 이익을 따져보면은 그렇죠. 섞는 게 좋다. 그렇죠. 내가 변동성을 다 맞아도 상관없다 하면은 주식 100%. 100% 상관없습니다. 네네. 그 다음 거 보면은 이제 한국 주식이랑 미국 좀 단기채 네. 5년짜리 네네. 섞었을 때 그건 6대4 비중으로 좀 섞어주면은 연평균 6.98% 7%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연간 최대 30%, 최소 마이너스 8% 정도. 네네네. 그죠. 이게 가장 효율이 좋다. 그렇죠. 최대랑 최소를 합쳐가지고 봤을 때 이게 제일 높고 여기도 이거 합쳐봤을 때 이게 제일 높았다. 이런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경화 자산을 좀 섞어주는 거. 네, 이게 한 전략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엔화를 섞으면 어때요? 엔화 섞어도 괜찮긴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엔화보다는 미국 달러 채권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 효과는 확실히 달러가 더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저희 손정희의 비전 펀드도 나놀자에 2조 원가 투자했고 쿠팡에도 많이 투자했는데 오히려 일본에 있는 기업들은 잘 투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러한 어떤 스타트업도 많지 않고 일본은 왜냐면은 일본의 문화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 많이 일어나니까 재난을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다 함께 우리가 이런 극복하자 이런 화 정신이 되게 중요해서 모나지 않고 같이 순응하고 조직적으로 하는 걸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이제 그것이 그동안 잘 통해 왔는데 이제 지금 시대가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개성을 살려주고 내가 좀 모나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아직까지 좀 덜 형성되었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관이 그냥 뭐 기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계속 돈을 찍어가지고 사주고 있으니까 유지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얘기. 약간 경직 사회가 되고 있네요. 일본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역동적이어가지고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열려 있는 그런 사회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근대화를 늦게 했기 때문에 좀 쓰라린 역사를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한국인들은 이제 굉장히 변화에 대해서 열려 있고 민감하게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고 또 그것을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관에서도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맞아요. 한 불과 5년 사이에 대학생이 취업 안 하고 스타트업 한다는 게 그럴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됐어요. 맞아요. 옛날엔 뭔 소리냐 일단은 직장부터 들어가야지였는데 맞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고 뭔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기보다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계속 무궁무진하게 올 텐데 이제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열려 있는데 일본인들은 이제 아직 제도나 그런 것들이 좀 덜 미비되어 있고 마인드도 내가 좀 전체 혹은 그런 전체 속에서 내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일본에 앞으로 좀 있으면 좋을 만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이 뭐 일본을 넘어서서 그 아시아 원탑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일본을 넘어서서를 떠나서 그냥 자체적으로 더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다이나믹함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원화도 경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통화가 되면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사회가 더 안정화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 자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화를 섞어주시는 것이 연화를 쓰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변동성 대비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